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2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최신 버전인 CC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환경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CC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CS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과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 있고요. 최신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하시면 왼쪽에 있는 도구들이 모두 보이지 않고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서 조금만 보여주기 때문에 일일이 찾으시기가 좀 번잡스러울 수 있어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 혹은 에센셜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들의 위치를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꼭 리셋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보시면 CC 버전에서 이렇게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따로 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들도 같이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를 띄워놨기 때문에 저는 폭이 좁아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은 닫아놓고 작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창이 넓으시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를 정리해 놨는데요. 하나하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죠. 메뉴를 하나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쭉쭉 펼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맞춰봐야 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꼭 해주세요. 문제에서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를 제시하고 있고요.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이 눈금자의 단위도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글자를 쓰거나 선의 두께 값을 줄 때는 포인트 단위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단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 위치를 가늠하면서 제작을 할 때에 이 가이드라인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건 오브젝트를 들어서 이리저리 옮길 때에 그 오브젝트의 센터, 가운데가 어디인지, 끝자락 어디인지를 보여주면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긴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더 강조해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막대가 쫓아다니면 좀 번잡스러워서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도 조정이 가능해요. 밝은 테마에서 작업을 하실 때 오랫동안 작업하면 눈이 많이 부셔서 피로할 수 있으니까요.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눈이 덜 피로할 수 있습니다. 밝은 게 좋으시면 밝은 테마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 잘 맞춰서 제작을 하셔야 되겠죠? 1번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뒤쪽에다가 문제 번호 1이라고 붙여 주셔야 해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사이즈가 폭은 100이고요. 높이가 80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CMYK 모드이고요. 300ppi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크리에이트. 출력 상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비슷한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눈금자 룰러스를 불러내시면 됩니다. 쇼 룰러.
제작에 필요한 색상들이 왼쪽에 모여 있으니까 이 색깔들만 따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 미리 뽑혀져 있는데 내가 쓸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 놓도록 할게요. 뉴 그룹. 이름까지는 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색깔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CMYK 색깔 맞춰주시면 되는데 M50에 Y70이다 라고 했으면 있는 값들은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건 0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돼요. 뉴 스와치에서 CMYK 색상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아주는 게 좋겠네요. 위에서 눈금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당겼을 때 선이 쫓아 나오는 게 보이시죠? 대략 20과 1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하셔서 60 정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원을 그리도록 할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네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안쪽으로 크기가 작아지는 걸 프리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색깔 넣어줄 거고요. 갈색을 알트 드래그해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또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깔려있는 아이는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몽땅 선택해서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선택한 거 셀렉션. 여기에서는 어묵일까요? 요거 반만 필요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 선택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점 콩 찍어주시면 그 한 점만 선택이 되죠. 딜리트해서 날려버릴게요. 여기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전체 색깔 들어가 있고 선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윤곽을 보면 선이 이렇게 닫혀 있지가 않군요. 요 아이는 이라고 하나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닫아 줄게요. 조인이라고 닫아 주시면 이렇게 선이 닫힌 모양이 됩니다. 뷰에서 다시 프리뷰로 돌아오죠. 렉탱글 이용해서 네모난 무늬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고요. 요 반원에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라주는 게 좋겠죠? 요거라고 반원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V 붙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요 친구는 색깔을 두드러지게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걸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 주시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요 깜장색으로 뚜껑 덮어준 거보다 벗어난 아이들은 잘리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 줄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벗어난 부분만 쌍둥하고 잘려서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고기 부분도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만들어지죠. 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대강 그리세요. 여기에서 살코기 부분 요만큼 따로 들어간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그 부분을 분리해서 잘라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펜툴로 그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칼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지우개 있을 거예요. 꾹 누르시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꿀렁꿀렁 대충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택한 개체 칼로 자를 테다 이만큼이라고 꿀렁거리면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 위에다가 겹쳐 얹어 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살짝 조절하시고요. 겹쳐 놓을게요. 이것도 색깔 전혀 다른 걸로 바꿔봅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만큼을 빼주도록 패스파인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메뉴 클릭하시고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패스파인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개체, 잘라주는 개체 두 개를 같이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테다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 요만큼만 남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알트 드래그 복사 색깔을 반대로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선 부분 역시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펜툴 작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보이죠? 클릭해서 쭉 곡선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 맞춰주셔야겠죠? 연필로 그릴 때에는 선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그리면 합체가 돼 버려요. 선택을 해제하시고 새로 연필 들어서 다시 쭉 하고 그려주세요. 아스파라거스는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는데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시면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아이들 한꺼번에 그리기가 좋습니다. 색깔을 녹색 계열로 바꿀 거고요. 물방울 브러쉬, 블럭 브러쉬를 들을게요. 브러쉬의 두께감 여기 보이시나요? 그 두께가 너무 굵거나 가늘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있습니다. 이 친구를 이용해서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어느 정도의 굵기를 원하는지 보시고 쭉 그려줄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면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의 요 위쪽 부분은 살짝 오목한 느낌이 들죠? 이쪽에 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펜 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이쯤에 점 하나 추가요 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살짝 쿵 당겨 주시면 되겠죠. 일립스 동그라미를 길쭉하게 좀 짙은 색깔로 그려줄게요. 살짝 아래쪽이 더 도톰하고 위쪽이 가느다라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옆에 있는 두 개의 점만 살짝 꾹 내려주시면 볼록한 느낌이 아래쪽이 더 드는군요. 이 친구는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 방향 살짝 돌려줄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네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파일의 이름 처음 주고 들어갔던 이름 그대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100에 80 똑같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100에 80짜리 맞아요. CMYK의 300ppi. 출력 형태처럼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가 좀 더 많죠. 여기에서 먼저
간단한 친구들 그려주도록 할 텐데 필요한 색상들 그때그때 뽑는 게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뽑아놓으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 친구들 그릴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색깔만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 거고 이름은 주지 않을게요. 오케이. 색상 더 추가할 때다 뉴 스와치 CMYK 색깔 맞춰줄게요. 여기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줬네요. 브러쉬를 선 하나 그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쭉 그려줄 거고요. 그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을 보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택 모양이 없군요. 더 추가로 보고 싶다.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펼쳐 보십시오. 더 추가로 되어 있는 아이들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일단 띄우세요. 그리고 여기 끝자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쭉쭉쭉 찾으시면 될 거예요. 라벨 모양의 배너 이 그룹에 있겠죠. 이 친구네요. 여기에서 배너는 10번인데 굵기가 0.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스트로크의 굵기가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죠. 0.5라고 값을 바꿔주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이 위에 글자와 커피 콩 그려져 있군요. 글자를 얹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쓸게요. 이탈리안 카페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에이리얼의 볼드다까지만 있고 글자의 크기는 없어요. 결과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히 비슷하게 맞춰줬고요. 스와치에서 뽑아놓은 색상 맞춰주시면 될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따로따로 색깔 구분되어 있어요. 글자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색상 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개체를 깨뜨려 줄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익스펜드라고 하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선을 쭉 윤곽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글자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도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바깥쪽 테두리를 윤곽 따주는 기능이 같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글자가 아니라 펜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인식이 될 거예요. 이 아이를 위아래로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의 간섭받지 않도록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독립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태그가 흐리멍텅해지는 거 보이시죠? 개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칼을 이용해서 쓱 지나가게 자르도록 할게요.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만 얇게 잡아서 색깔 넣어줄 거고요. 살짝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분리시켜 주도록 하죠. 비어있는 공간 다시 더블 클릭하면 얘가 짙어지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게 공간이 확보되죠. 커피콩을 그릴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쭉 그려줄 거고 사이에 살짝 선이 금가 있어요. 요거는 지우개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레이즈 툴 이용해서 지우개의 굵기가 너무 굵죠.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가늘게 바꿔줄 거고요. 쓱 하고 문질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분리되는 게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이 친구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니까 얘도 선을 꼬불렁거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굳이 펜툴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쓱 하고 그려줄게요. 만들어진 아이는 아까 썼던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는데 브러쉬 패널 가셔서 워터컬러를 찾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 창이나 일단 띄우시고요. 물감의 느낌은 여기 있죠? 정확한 이름 워터컬러 웨트라고 이 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으로 똑같이 찾겠다라고 할 경우엔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리스트 뷰로 보시면 정확한 이름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의 두께값 1포인트라고 하는 거 불만 없고요.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배경이 되는 아이니까 얘네들은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몽땅 잡아서 락을 걸어 놓을게요. 셀렉션. 필요한 색상을 추가로 뽑겠습니다.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도 색깔과 두께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펜툴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연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연필 툴 들었고요. 채워주는 건 없고 선만 있어요. 선에 대한 색깔, 선에 대한 굵기 맞춰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필 들고 쭉쭉 그려주세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 적당히 줄이시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드실 때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서 작업하시면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를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이 조금 더 오목한 느낌이 드는군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쪽 부분만 쫙 드래그 할게요. 크기를 좀 줄일 거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를 프리뷰로 보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싶으면 값을 조정하세요. 요만큼 명암이 들어가 있는 부분 펜툴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패스파인더로 분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체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이것만이라고 따로 선택하고 색깔을 채워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작업하시려면 이렇게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는 게 제일 정확하기는 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모서리의 둥글기, 위아래 화살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실 것. 저는 그냥 칼 이용해서 자를게요.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양쪽 옆에 있는 건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수 있죠. 중심을 어디다가 둘 건지 여기 지나가는 곳 아무 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이 다 살아있게 해줄게요. 이 크루아상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 이펙트도 주셔야 되는군요. 요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싹 다 잡을 거고요. 그룹으로 묶어 주셔야 이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줬고요. 그걸 이펙트 메뉴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 그러면 그 그림자의 농도라든지 거리값을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대략의 위치는 맞추셔야 합니다.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30 정도 되는 것 같죠? 대략의 위치를 비슷하게는 맞춰주셔야 해요.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상감 넣을 수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CMYK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여기에 값은 CMYK에 준해서 만들겠다라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커피잔에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커피는 하나 더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다. 디바이드 나누면 조각조각 분리가 돼요. 일부분만 선택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건 필요가 없고 이 친구는 색깔이 달라요 라고 커피의 색깔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요만큼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게요. 일부분 필요 없는 거 요거 지울 겁니다. 딜리트. 저것도 지울 거예요. 딜리트.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도 요 구슬 일부분만 얘만이라고 그리고 쉬프트 제도라고 해서 색깔이 지금 구슬 서로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렇게 선택한 아이들만 모서리를 둥글게 바꿔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 기능이 없으신 분들은 일일이 사각형 그리시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조합해서 커피잔의 몸통 만드셔야 해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간 아이들은 동그라미를 또 그릴 필요 없이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이동시켜 줍니다. 옵셋 패스.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마이너스 값을 프리뷰로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이동할 거예요. 너무 많은 값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지 않게 모서리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동그라미를 다시 그려주셔야 되겠죠.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것인지 프리뷰로 보시고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적당히 주시고요. 순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글자가 꼬불랑거리는 건 타입 언어 패스 이용해서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죠. 글자를 요 선에다 얹어줘야 되니까 펜툴 이용해서 일단 꼬불랑거리는 선부터 만들어 줄게요. 요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을 겁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언어 패스 보여요. 클릭해서 여기다 얹을 거다라고 패스라고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글자의 크기, 글꼴 지시가 다 되어 있네요. 타임 뉴 로만의 10. 글자가 여기에 가운데 갔으면 좋겠죠? 정렬을 좀 가운데다 해줬어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틀어진 게 없는지 순서는 다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주십시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두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20에 80짜리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가 맞습니다. 크기만 맞춰주면 되겠죠? 120에 80짜리예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커트러리 보이시죠? 이 친구를 먼저 제작을 해줄게요. 필요한 색상 따로 뽑겠습니다. 스와치에서 그룹 만들어 줄 거고요. 색상 New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좀 맞춰주는 게 좋죠. 이 친구들은 다 같이 잡아서 가운데로 맞춰줄 거고요. 포크는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스푼을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은 회색. 요만큼은 패스파인더에서 빼도록 할게요. 요 커트러리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위쪽에 오브젝트 메뉴 보시면 패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여요. 만들어 줄 겁니다. 메이크.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 불만 없죠? 그 모양 그대로 저장을 할 건데 이름은 주셔야 되니까 네임 넣어주도록 하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하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 여기에서 다른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 옆에 내 거 만들어진 패턴 추가된 거 볼 수 있어요. 샌드위치들도 만들도록 하죠. 렉탱글 사각형 이용해서 요만하게 아래쪽 네모 만들어 줄 거고요.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만 선택할 겁니다. 스케일 툴 이용해서 더블 클릭, 크기를 얼마나 줄일 건지 값을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 느낌이려나요? 오케이. 동글동글하게 문이 들어가 있는 거 알트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사각형의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덮어주셔도 되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가지고 잘라버리셔도 되고 편한 방법으로 작업하세요. 요 사각형을 일하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하나가 더 생기죠. 색깔 완전 다른 색깔로 넣어 볼게요. 요걸 뚜껑처럼 딱 닫아주시고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넘어간 아이들은 다 주변 정리가 돼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의 위치 조절해 줄게요. 순서를 맨 앞으로 빼면 컵이 완성되죠. 삼각형에 대해서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위로 올라가라 라고 하면 각형이 더 많아지죠.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쉬프트 누르면 각도가 똑 떨어지게 0도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 하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각각의 색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만들 때 드래그 하면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면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구슬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긴 해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줄 거고요. 색상 뽑도록 하죠. 색상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 색깔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깔도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라디언트의 타입을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이라고 바꿔줄게요. 태그에 보면 요 샌드위치를 그룹으로 묶어서 얹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들을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 크기 적당히 줄이시고 알트 드래그에서 반복적으로 컨트롤 D 누르면 계속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져요. 요만큼은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그룹으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꼭 묶어 주셔야 되겠죠. 순서 맨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태그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군요. 일립스 이용해서 구멍 뚫어줄 아이를 만들어 줄게요. 요 두 개는 가운데로 맞춰 줄 거고 패스파인더에서 빼줄 테다 마이너스 프론트 순서를 맨 뒤로 빼야 되겠군요. 태그 하나 잘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색깔 적용하시고 노란색에 대해서는 투명도가 있네요.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오퍼시티라고 해서 투명도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패널에 있는 트랜스퍼런시 여기에서 조절하셔도 되고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살짝 반투명해서 겹치면 비치는 거 보이시죠? 안쪽에 선들도 보입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셔서 어느 정도 거리 값을 줄 건지는 프리뷰 보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선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투명도를 다시 100%로 끌어올릴 거고요. 안에 있는 선은 요건 필요가 없죠. 다이렉트 셀렉션 요 원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불필요한 선은 지워줄게요. 딜리트. 우리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된 거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력 형태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맞춰주셔야 됩니다.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숨겨져 있는 옵션 나와라 라고 쇼 옵션 점선으로 만들 테다 라고 대시 체크하면 돼요. 선택하시고 대시 체크하는 순간 점선이 만들어졌는데 출력 형태에 보이는 점선과는 느낌이 좀 다르군요. 여기에서는 길게 선을 그렸고 짧게 쉬었다가 짧은 선을 그렸다가 다시 짧게 쉬는군요. 이게 반복돼요. 길게 그려주고 짧게 쉬었다가 짧은 선 그려주고 짧게 쉬었다가 다시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그럼 반복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길게 가는 걸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짧은 거는 이만큼 쉬었다가 다시 짧은 거 이만큼 갈 테다. 다시 짧게 쉬는 것도 이만큼 쉴 거야. 라고 요 값들을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현재 대시가 12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10이라고 바꿨더니 10만큼 가고 10만큼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죠. 다시 선택할게요. 10만큼 가고 이만큼 떨어질 테다 라고 주면 이렇게 조금만 떨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선을 짧게 그려줄 거다 2, 그리고 다시 짧게 쉬어줄 거다 2.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 값들은 정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샌드위치 한 조각 더 얹을게요. 타입 툴 이용해서 글씨 쓰겠습니다. 글꼴 지시가 되어 있죠. 에리얼의 볼드에 7이라고 값을 맞춰주세요. 저의 태그는 좀 키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다이렉트 셀렉션 요만큼은 좀 키를 줄이도록 할게요. 선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연필로 그리겠습니다. 펜슬 들었고요.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 이 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점포 레스토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알록달록한 차양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그려줄 거예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넣을 거고요. 순서를 뒤로 뺄게요. 옆으로 복사할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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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점포 안에 있는 이 점선도 별 언급은 없지만 대시드라고 체크해서 일정한 점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회색의 사각형 같은 경우는 안쪽에 여러 개가 있죠. 이 친구는 블렌드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 시작하는 사각형 얘고요. 끝나는 사각형 잽니다 라고 하면 사이를 이렇게 메꿔줘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그 메꿔주는 걸 개수로 바꾸겠다라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줍니다. 개수를 10개라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사이가 내가 선택한 개수대로 쭉 메꿔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한 개수까지 맞출 필요는 없지만 이 분위기를 맞춰준 겁니다.
아래쪽에 요 부분들은 패턴으로 씌워줘야 되니까 하나씩 더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얘랑 쉬프트 얘랑 두 개 같이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같은 자리에 바로 위에다가 붙일 컨트롤 F예요.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이 안 되시죠? 이렇게 복사가 된 거 맞습니다. 그 선택한 아이를 저희가 패턴으로 저장해 줬던 커트러리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추가되는 게 보일 텐데 이 아이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면 돼요. 다만 패턴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드니까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옵션에서 여기 오브젝트는 빼주세요. 커트러리만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느낌 들 때 멈춰주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 봐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죠. 펜툴로 그리기 힘들 때는 브러쉬나 연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 꼭 완성하는 걸 연습 충분히 해주세요. 여기까지 2025년 2월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